한국,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미국 공군에 전투기 980대 공급. 보잉이 미국 정부를 속인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미국 공군이 노후 헬리콥터 대체 사업에 보잉 레오나르도 합작사를 선정한 가운데 이번 결과가 입찰 발표가 임박한 17조 원 규모의 미군 고등훈련기, 아파트 교체 사업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5일 현지 시간 미 공군은 48년 사용한 휴이 헬리콥터 UH-1N 휴이 84대를 교체하는 23억 8천만 달러, 2조 6,500억 원 규모의 사업 대상자로 보잉 레오나르도 합작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조 6,500억 원 미 헬리콥터 교체 사업 단엔 보잉 레오나르도는 미 공군의 휴이 헬리콥터를 대체할 기종으로 헬리콥터 MH139를 제안했고, 유력한 경쟁사인 록히드 마틴 시코르스키 시에라 네바다 코프 위 헬리콥터 HH-606를 제쳤다. 미 공군의 휴이 헬리콥터는 그간 자국 내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 의료 철수, 고위관료 수송 등에 사용됐다. 미 공군에 따르면 이번 신형 헬리콥터는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기지의 방어 임무를 주로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로 인해 보잉은 3번 연속 미군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보잉은 2011년 미 공군의 KC-46 공중급유기 사업 30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지난 8월에는 미 해군의 MQ-25 무인급유기 사업자 33억 달러 규모로 선정됐다. 여기에 이번 MH139 헬리콥터까지 더하면 약 86억 8천만 달러, 약 9조 6,500억 원 규모를 보잉이 차지하게 됐다. 균형 수주로 17조 원 아파트 사업 록히드 마틴 차례. 하지만 보잉에 잇따른 승전보가 도리어 소탐 대실을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미군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고른 성장을 위해 어느 한 곳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는 관행을 들어 입찰 수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총 17조 원대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아파트 어드밴스드 파일럿 트레이닝 교체 대상자 선정 사업의 경우 록히드 마틴 측이 유리할 거란 추측이 설득력을 주기 때문이다. 아파트 사업은 미 공군이 낙후된 훈련기 T-38을 다른 항공기로 교체하기 위해 사업 규모 163억 달러, 약 17조 4,540억 원을 들여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고, 후속 물량에는 600에서 700대가 이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보잉 사부는 BTX-1를 신규 개발에 제안했으며, 록히드 마틴 한국항공우주 KAI는 T-50A를 미 공군에 입찰했다. 이에 김익상 BNK 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공군이 어느 한쪽 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 보잉은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수주를 하면서 미 공군에선 밸런싱 문제가 크게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잉이 워낙 민항기 쪽에서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급유기나 헬기는 보잉을 주고, 전투기나 훈련기는 록히드 마틴을 줄 가능성이 커 이번 아파트 사업은 록히드 마틴 측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록히드 마틴 KAI 측이 우세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는 비용 문제는 입찰할 때부터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신규 항공기를 개발한 보잉은 결국 개발 비용을 양산 비용에 전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 낮게 부를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며, 반면 록히드 마틴 측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양산 비용에 전가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만약 추가로 더 가격을 낮췄다면 양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 한국 T-50 1년 뒤 미 하늘 날까? 모든 눈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쏠려 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5%라며 탄핵 과하야라는 단어가 난비한다. 하지만 파사현정을 하더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고등훈련기 T-50 개발로 공군기 사업에 진출한 한국이 기다리던 시간이 도래했다. 미국이 17조 원 추정을 들여 350여 대의 고등훈련기를 확보하려는 어스T-X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 12월 미국은 고등훈련기를 제작해 공급할 업체를 불러 미 공군이 원하는 고등훈련기는 이러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작전 요구 성능 ROC을 제시하는 제안 요청 RFP를 한다. 여기엔 T-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내년 말 기종 결정. 미국은 그들만의 국방 철학에 따라 미군이 사용할 공군기는 반드시 미국 업체가 최종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미국 항공기 업체들은 최고급 공군기만 제작한다. 그들 처지에선 훈련기가 저급한 기종이라 제작하지 않기에 훈련기는 외국 업체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됐다. 다만 훈련기를 제작하는 외국 업체는 미국 업체와 최종 조립은 미국 업체가 한다는 걸 약속해야 어스T-X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어스T-X 사업은 미 공군이 추진하는 진일보한 조종사 훈련계획 ATP 어드밴스드 파일럿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미 공군은 1961년 미국 노스롭이 생산하기 시작한 T-38C 탈론을 고등훈련기로 사용해왔다. 탈론은 세계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란 찬사를 받았지만 최초 생산 시기부터 따지면 55년이 지나 구식 중 구식이다. 미 공군은 탈론을 대체하기 위해 ATP를 수립하면서 350여 대의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는 어스T-X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의 무기 획득은 정권의 결정과 정변에 따라 춤을 추지만 국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은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한다. 올해 12월 도전 가능 업체를 상대로 ROC를 제시하는 미국은 내년 3월 말쯤 이 업체들로부터 미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고등훈련기를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서를 받는다. 그리고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 해당 업체를 찾아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12월 기종을 선정해 계약한다. 한국은 FX로 불린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여러 차례 벌였는데 어스T-X 사업은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다. 한국이 추진한 FX와 EX, 조기 경보기 도입, KCX, 급유기 도입 사업엔 항상 미국 업체가 도전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공군기 도입 사업에 한국이 도전하게 된 것이다. 한국항공에선 김인식 해외사업본부장과 이용식 TX 사업실장, 김남신 TX 기술팀장이 관련 핵심 임무를 맡는다. 물론 총괄 책임은 하성룡 사장이 진다. 스텔스기, 가상적기 역할도 T-50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 한국항공과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했다. 제작은 인건비 등이 훨씬 적게 드는 한국항공이 하지만 수출은 두 회사가 TFI, T-50 인터내셔널 라는 회사를 만들어 공동으로 수행한다. 어스T-X 사업에서 T-50이 선정되면 최종 조립은 반대로 무조건 록히드 마틴이 해야 한다. 한국항공은 국산화가 안 된 엔진, 미국 GE 제작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품을 제작해 록히드 마틴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가 어스T-X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노려야 하는 건 이 사업이 단지 350여 대, 17조 원대 규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 공군이 ATP를 추진하는 건 올해부터 실전 배치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해야 해서다. F-35A와 F-22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하는 특수 도료를 칠한다. 이 도료는 실전 비행을 하면 벗겨지기에 자주 칠해져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F-35A나 F-22와 같은 조종석을 갖춘 스텔스기로 비행훈련을 하게 하는 게 경제적이다. 미 공군은 그러한 훈련도 어스T-X 사업 기종으로 할 계획이다. 어스T-X 사업은 기본 훈련을 마친 병아리 조종사가 고등훈련을 익히는 훈련기이면서
실전 배치된 전투조종사가 기량을 유지 연마하기 위해 스텔스기 대신 몰아보는 훈련기 구실도 하는 것이다. 병아리 조종사를 키우는 고등훈련기와 전투조종사를 위한 훈련기를 따로 선정하지 않는 건 비용 때문이다. 박리담에는 팔 때만이 아니라 살 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전투조종사의 유지 연마 훈련을 위한 기종과 병아리 조종사를 키우는 기종을 통일하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고 정비도 단순해지니 이익이다. 전투조종사는 실전 연습도 해야 한다. 적기 역할을 하는 비행기를 띄워놓고 가상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공군에선 29 전술개발훈련비 행전대가 그 역할을 한다. 29전대 조종사는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는 물론이고 우리가 보유한 전투기로 북한 공군이 하는 공중전을 익힌 다음 공군의 여타 전대와 가상 공중전을 벌인다. 이는 육군 대대들이 강원 홍천의 과학화훈련장에 들어가 인민군 역할을 하는 1.1대대와 실전 같은 가상전투를 벌이는 것과 흡사하다. 미 공군은 가상 적기 역할을 해줄 전투기가 필요한데 이 전투기도 어스티엑스 사업에서 선정된 기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마찬가지. 같은 기종을 써야 박리담회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비용에 흔들리는 전통. 1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 해군은 미 공군 다음으로 많은 전투기를 보유했다. 따라서 함재기, 조종사를 위한 훈련기도 도입해야 한다. 미 해군 항공단은 미 공군을 따라가지 않는다. 미 공군이 전폭기로 단발의 F-16을 선택하면 미 해군 항공단은 미 공군의 전폭기 사업에서 F-16에 패한 쌍발의 F-18을 선택하는 식으로 다른 길을 걷는다. 이 전통은 고등훈련기에도 이어져 미 해군 항공단은 미 공군이 선택한 미국 노스롭의 T-38C 탈론 대신 영국 BAE 위호크를 선정했다. 그리고 미국 업체가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잉이 BAE로부터 부품을 제공받아 최종 조립하게 하고 이를 T-45 고스호크로 명명했다. 그런데 미 공군을 따라가지 않는 미 해군 항공단의 고집이 이번엔 무너질 것 같다. 이유는 미 해군이 차기 함재기로 F-35B를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군에선 육군을 제외한 공군, 해군, 해병대가 모두 전투기를 운용한다. 미 해군이 미 공군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듯 미 해병대도 미 해군의 선택을 뒤쫓지 않는다. 미 해병대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F/A-18도 일부 운용하지만 다수 전력은 수지기착함기인 AV-8B 해리어다. 이 전투기는 영국 BAE가 해리어란 이름으로 개발했는데 BAE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보잉이 최종 조립해 AV-8B 해리어란 이름으로 생산했다. 별명은 해리어를 그대로 사용. 3군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도입하던 전통이 지난 세기 말 무너질 조짐을 보였다. 이유는 역시 비용이다. 기본형이 되는 전투기를 개발한 다음 3군이 원하는 대로 개량하는 게 세계 기종을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미 국방부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기 전폭기를 개발하게 했다. 3군이 함께하는 것을 합동, 조인트이라고 하기에 이 사업은 합동 전폭기, JSF,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도입 사업으로 불렸다. 이 사업을 스텔스 제공기인 F-22를 개발한 록히드 마틴이 수주에 개발한 것이 F-35다. 이러한 F-35에 미 공군이 원하는 기능을 넣은 게 공군형인 F-35A. 함재기로 개조한 게 해군용인 F-35B. 수지기착함 기능을 넣은 것이 해병대형인 F-35C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부터 해병대의 F-35C, 올해부터 공군의 F-35A, 2018년부터는 해군의 F-35B를 납품한다. 미 해군과 해병대도 몇 번 비행 후엔 값비싼 도료를 다시 칠해야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게 된 것이다.